선진국 진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대한민국. 그러나 계층의 사다리는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선진국 진입과 한류의 전 세계 침투는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국력인 하드파워와 문화 권력인 소프트파워가 모두 엄청난 약진을 했죠.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은 전 세계 8위. 하지만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국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소프트파워의 약진은 더 대단합니다. 매년 전 세계 소프트파워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의 잡지 모노클은 2020년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전 세계 2위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성과도 어마어마합니다. 무역 수출의 규모는 영국을 제친 것은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발전과 더불어 한국 사회 스스로 내부에 대한 성찰도 줄을 이었습니다. 갑질 문화에 대한 성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줄이는 노력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사회의 발전에는 경제력 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 의식도 확산되는데 한국 사회에도 의식의 발전이 자연스레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서점가에는 한국의 성공, 그 이후의 과제를 다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많이 다뤄졌던 이슈 중 하나는 공정 이슈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공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들. 이 공정 이슈들의 핵심은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힘들다는 점. 사회를 역동성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계층 이동에 대한 욕망입니다. 열심히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면 사다리를 타고 더 위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은 사회 구성원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최근까지 불어닥친 공정 이슈는 한국 사회의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졌고 이제는 고착화된 계급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을 줍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대답한 청년은 14%에 불과해 흑수저론이 팽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8%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한국의 계층의 사다리는 없어졌을까요?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의 최근 찬란한 약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계층을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개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저는 이것을 활력과 역동성, 즉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치가 세습되는 일본이나 인도, 태국 등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구성원들에게 이 다이나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다이나믹은 어떨까요? 한 사회의 활력을 살펴보는 요소로 도전의 상징인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사회, 그리고 창의성이 돈이 되는 사회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수는 서서히 회복돼 2018년 처음으로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 6만 1535개보다 무려 100.4%나 늘어난 것이죠. 현재는 K-스타트업 붐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우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코스피 시총 탑10 반열에 오른 기업이 3곳이나 됩니다. 3위 네이버, 4위 카카오, 10위 셀트리온이죠. 이런 신흥 스타트업 대기업을 네카라쿠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설립한 지 5년도 안 된 카카오뱅크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와 쿠팡의 거래액이 롯데와 신세계를 제쳤고 외식업계에서는 배민이,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1등 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1,5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30곳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우리나라 부자 1위에 오르기도 했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힘도 최고조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식재산권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은 상반기 지재권 무역 수지가 역사상 가장 많은 8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음악과 영상 저작권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2% 급증하며 역대 최대인 약 3,65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스타트업 붐과 문화 수출의 전성기는 대한민국의 도전의식과 다이내믹이 살아있다는 방증인데요. 계층의 사다리가 없는 태국이나 인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도 사회의 다이나믹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학회가 펴내는 학술지 한국사회학 최신호에 발표된 논문에서 1998년과 2018년에 30에서 49세인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계층 이동률이 두 시기 모두 높고 계층 이동 흐름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진은 계급을 전문직과 관리직을 포함하는 서비스 계급과 일상적 비육체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로 나눴습니다. 이어 서비스 계급은 상층, 일상적 비육체 노동자, 자영업자, 숙련 노동자는 중층, 농민, 비숙련 노동자는 하층으로 다시 계층을 구분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20년간 계층 간의 이동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98년과 2018년 두 시기의 계층 이동률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1998년에 84%의 아들들이 출신 계급과 다른 계급에 도달해 있었고 2018년에는 82%가 출신 계급과 다른 계급에 도달한 것이죠. 즉, 총 이동률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1998년에도 2018년에도 10명 가운데 8명이 출신 계급과 다른 계급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역동적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보다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밝혔는데요. 대수승 법충효과 모형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 출신 계급과 도달 계급의 연관성 정도를 산출했더니 1998년이 1이고 2018년은 0.7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출신 계급과 도달 계급의 연관성 정도가 30%나 감소한 것이고 오히려 사회의 개방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계층의 사다리는 최근 더 올라가기 쉽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핵심 유동성 모형이라는 분석 틀을 적용해도 20년 사이에 계급의 세습 정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에서 한국에서 세대 간 상대적 사회 이동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급의 가장 위쪽을 차지하는 서비스 계급의 세습 약화가 상대적 사회 이동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할 만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가장 위의 계급이 가장 세습이 어렵도록 사회 구조가 짜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오늘날 위아래로 계층을 오가는 사다리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은 특정 집단의 경험이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흑수저 금수저로는 미디어에서 확대 재생산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밝힌 대로 만약 한국의 계층의 사다리가 끊겨서 구성원의 다이나믹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봐도 한국 사회는 오히려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기에 더 쉬운 사회로 변화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계층의 사다리가 유연해진 것일까? 연구진은 이를 구성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등교육이 늘어나고 대학교육을 이수한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급적 연관성을 약화시킨다는 것.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구성효과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즉, 유난스러운 한국의 교육열이 이 모든 경제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흑수저론과 공정 이슈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행히 계층의 사다리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IMF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진행된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정규직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불평등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 또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우리 사회의 다이나믹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계층의 사다리가 여전히 굳건히 존재하며 이런 사다리가 사회의 다이나믹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오히려 지난 20년간 이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기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